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미국 리츠를 편입하고 또 IEF를 미국 국채 펀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자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도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나요? 특히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자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기에 한번 답을 해봅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의 차이, 관계를 한 번만 살펴보죠. 경제 위기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시기마다 미국 달러 표시 국채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또는 한국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 국채는 최적의 분산 투자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거는 이제 좀 저도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가 되겠고요.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한국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미국의 양적 완화가 막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시기. 대표적인 시기가 2011, 12년, 그리고 또 2015, 16년 정도? 뭐 이 정도가 됐었을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가다가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데 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방향 같은 것들이 미국 국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질문인 거죠. 다시 말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주식만 조정받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도 조정받을 가능성 없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선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가 급격히 늘다가 줄어들거나 횡보하는 시기, 대표적인 게 2009년, 10년. 아무튼 이럴 때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고금리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가격이 폭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만기 국고금리처럼 금리의 변화에 가격이 크게 휘둘리는, 통화정책의 변화에 가격이 크게 휘둘리는 자산은 사실 투자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시장의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채권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지 말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리츠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자산이죠.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시장 금리가 좀 상승하고 정책 금리 인상되면서 대출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는 시기를 보더라도 미국의 리츠 가격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죠. 여기다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따라서 배당을 많이 주는 채권과 비슷한 성격의 주식 자산에 투자해 보는 것은 양적 완화의 중단에 대비한 좋은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츠가 만능은 아니죠.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막 인상하던 2018년 리츠의 수익률이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리츠만 분산해서 투자하는 건 좀 걱정스럽다라는 걸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5년 만기 국고금리,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채 중에서 초장기 국채인 50년짜리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중기채에 대해서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 연준이 파란 선인데요. 파란 선 양적 완화 규모가 완만하게 줄어들거나 이제 양적 완화를 더 중단하는 경우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에 보면 30년 만기 국고금리와 달리 확실히 5년 만기 국고금리는 그 정책의 변화에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2009년에서 10년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에 보면 그때도 계속 금리가 떨어집니다. 또 더 나가서 2015, 16년부터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하겠습니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기에도 보면 금리의 상승 속도가 그렇게 30년 만기 국고금리처럼 빠르지 않더라. 결국 채권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이자는 녹여 넣을 수 있으면서 가격이 너무 크게 변화하는 것에 리스크는 이렇게 노출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달러 자산, 그 중에서도 특히 채권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미국 국채 시장이 타격받을 수 있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특히 30년 만기 국고금리처럼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휘둘리는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따라서 이 대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대안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 많이 주는 미국의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 즉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채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국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한 5년 만기 국고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0년 정도 만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인 IEF 투자도 꽤 선호하는 편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미국 리츠를 편입하고 또 IEF를 미국 국채 펀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오늘 설명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지 않았나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